입양을 가는 속도보다 버려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구조랑 입양을 되게 이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또 임시보호이기도 한데, 저는 핀피 바이러스라고 유기동물 임시보호를 소개하고 또 연결해드리는 일을 하는 장신재라고 합니다. 핀피는 왜 핀피인가요? 굉장히 귀엽게 들리잖아요. 이제 약자인데 포 인마이 프런트 야드 약자예요. 이제 직역하면 우리 집 앞마당의 발바닥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 임시보호를 좀 칭하는 그런 용어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붙은 것도 임시보호 바이러스를 우리가 세상에 전파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임시보호라는 것 자체를 좀 알리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유기동물을 구조한다거나 입양한다거나 이런 거는 되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건지. 근데 사실 구조랑 입양을 되게 이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또 임시보호이기도 한데, 그 개념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임시보호가 어떤 건지 왜 필요한지 이런 걸 알리는 일도 하고 있고요. 나한테 어떤 유기동물이 좀 적합할지 이런 것도 같이 상담을 해서 실제 연결까지 이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공간도 임시보호랑 멀게 떨어지지 않은 공간이라고. 저희 핀피 바이러스에서 운영하는 정글 핀피라는 공간인데, 책도 많이 있고 북카페처럼 운영이 되면서 실제로 정체는 임시보호 상담소예요. 여기서 뭐 이렇게 오셨다가 임시보호가 어떤 건지 자연스럽게 알고 가실 수도 있고, 또 임시보호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유기동물들이 좀 많나요? 사실 너무 많죠. 거의 한 11만에서 14만 사이 이렇게 통계가 계속 쭉 잡히고 있고, 이 통계도 사실은 시보호소에 신고가 돼서 들어간 친구들의 통계예요. 시보호소를 거치지 않은, 여전히 길거리에 있거나 아니면 그냥 개인이 구조를 해서 입양한 이런 친구들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가장 많이 버려지는 이유나 이런 것들도 조사가 된 게 있을까요? 나이가 들거나 아파서 돈이 많이 들어서 버려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많이 하시는데, 한 70-80% 이상이 1살 미만의 굉장히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나의 예상과 달라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얘가 너무 짖는다든지 장판을 너무 긁는다든지, 사람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떤 문제 행동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청소년기인 1살, 2살을 넘기지 못하고 버려지는 친구들이 가장 많습니다. 유기동물들을 보호하는 곳들은 지금 충분하게 있나요? 사실 너무 부족하죠. 전국적으로 보호소는 한 200-300개 정도, 그중에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한 40-50개? 사실 직영 보호소 같은 경우는 환경도 좀 좋고 쾌적하게 아이들을 관리를 하면서 또 입양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도 조금 더 많이 있는 편인데, 안락사가 있거든요. 입양을 가는 속도보다 버려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버려지는 숫자 대비 보호소 개수를 하면은 한 보호소당 거의 400-500마리 이상을 케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한 보호소당 그렇게 많은 개체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먼저 들어온 친구들은 새로 구조가 돼서 아이가 들어오면은 자리가 없으니까 그 친구를 이제 안락사 시킨다는 그런 명분이 있는 거죠. 시보호소에 들어가고 열흘 동안 공고가 올라가게 돼요. 뭐 주인이 찾아가거나 입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 열흘 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은 그 친구는 이제 안락사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열흘 이후부터는 언제 안락사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짧네요. 네,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가끔은 주인이 있는데도 열흘 안에 찾아오지 못해서 이게 엇갈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들을 안락사시키지 않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입양을 가는 게 이제 가장 좋은 케이스겠지만, 사실 입양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제 하루에도 뭐 한 100마리, 200마리씩 안락사를 당하는데, 그 100마리를 다 입양을 보내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임시보호를 하게 되면 오늘 죽을 수 있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직접 임시보호를 해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이 구조된 동물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뀌는지를 직접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저를 통해서 입양자가 연결이 되어서 그 친구가 입양을 가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핀피 바이러스로 확장이 되게 되었어요.
해외로도 입양을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해외 입양을 요즘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또 좀 안타까운 건데 국내에서는 소형견 또 품종견 선호 현상이 굉장히 심해서 중형견만 돼도 또 믹스인 친구들은 입양 기회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해외로 많이 입양을 가고 있어요. 저도 전에 듣기로는 이제 그런 나라에서는 펫숍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거나 정말 사람 아이를 입양하는 것처럼 그 동물을 입양하는 거에 대한 절차가 굉장히 이렇게 까다롭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핀피바이러스 같이 임시보호 플랫폼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많나요? 사실 임시보호를 알리고 연결해주는 그런 곳은 저희가 유일하고요. 저도 그런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임시보호의 중요성을 말하는 곳이 한 군데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핀피를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조를 하시거나 입양을 보내는 단체들이랑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 단체에서도 개별적으로 당연히 임시보호를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신데 단체 아이들이 이제 저희 쪽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임보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임보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나랑 너무 잘 맞고 이 아이를 못 보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임보자님이 자연스럽게 입양을 하는 케이스, 그런 케이스를 만날 때마다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노견인 친구들은 당연히 임보도 입양도 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거의 막 한 14살 이렇게 된 친구였는데 좋은 임보처를 만나서 잘 지내다가 결국은 입양까지 잘 이어진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되게 감사하죠. 이제 저희 핀피의 목표는 저희가 사라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유기동물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서 임시보호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아서 핀피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걸 목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걸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